자, 국어 입문 특강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꼭 출제가 되는 그 시조 있죠. 그 시조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시조도 문학의 하나니까 문학 독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조는 시형이 간단하기 때문에 시조 문제의 유형을 한 2가지 정도로 나눠 놓고 그것에 이제 대응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선 시조 문제에서는 제일 많은 문제가 주제 찾기 문제가 많습니다. 주제 찾기. 요 주제 찾기 할 때는 시조는 시형이 아주 짧으니까 그냥 화자가 이렇게 있고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요 대상을 찾습니다. 화자가 바라보는 이 대상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이 대상을 딱 찾았으면은 그 대상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 이걸 찾습니다. 이 상황은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면 찾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시적 화자의 심리, 정서, 태도, 지향,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세 가지. 대상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심리, 정서, 태도, 지향. 자, 이제 2번째 한번 볼까요? 또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순기태 유형. 순기태 유형은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문제. 우리 보통 그 비문학 독해에서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지문이나 아니면 1, 2, 3, 4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둘 중 하나를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기억하고 그 기억력이 사라지기 전에 다른 대상을 보면서 내용 같은지 다른지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뭐 이런 문제는 문제 유형이 뭐 대개 보면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내지요. 아닌 것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째,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른 것, 설명 문제. 또 뭐 3번째, 뭐 표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른 것은, 이런 식으로 주로 출제를 해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역시 뭐 첫 단계에서는 1, 2, 3, 4 내용을 먼저 딱 파악합니다. 파악해놓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작품을 보는 거죠. 시조를 이렇게 봐요. 그 시조를 올라가서 읽어보면서 진짜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비교 확인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무슨 뭐 비문학 독해라든지 현대시 독해 이런 것과 뭐 다른 게 전혀 없죠. 근데 문제 유형이 뭐 현대시나 이런 것과 달리 더 간단하다는 겁니다. 2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독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거기 예제 1번이 있잖아요. 예제 1번. 시적 화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아니, 시적 화자의 의도라고 한다면 그건 주제 묻는 문제 아닙니까? 3가지 찾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제 1번.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랬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죠.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상이 뭘까요? 찾았어요? 우리지, 우리. 우리가 뭐 어쩌자는 건가? 서로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100년까지. 지금 뭐 상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얼거진다는 게 그게 뭐 하자는 걸까요?
서로 화합하여 이 뜻이죠. 100년까지 누리리라 영화를 함께 누리자는 제안 아닙니까? 여기선 제안은 없으니까 설득 정도가 되겠죠. 설득. 그러니까 설득 찾는 그런 문제죠. 자, 뭐 별거 아니죠. 유형에 맞게끔 간단하게 세 개만 찾는다는 겁니다.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그 앞에 놓이는 상황, 상황을 못 찾겠으면 관두고 심리정서, 태도, 지향 요거 파악하는 거죠.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심리정서, 태도, 지향이 요거죠. 3번도 한번 볼까요?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3번 문제 보니까 설명이라고 딱 표현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문제죠. 그럼 이런 문제는 1, 2, 3, 4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1, 2, 3, 4 정리만 탁 해놓으면 위에 있는 내용 맞춰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던 임을 만났을 때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임과 상봉했을 때가 가장 반가운 일, 가장 반가운 일이래. 임과 상봉하는 것이 가장 반가운 일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은유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은유가 나오는가? 여러분들 은유라고 한다면 A는 B 또는 A의 B 뭐 이런 형식으로 비유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어디 3번. 세속적 즐거움을 초월한 자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 세속은 초월했대요. 그것보다는 자연에 대한 사랑, 자연을 사랑하고 있다네. 세속을 초월한 자연에 대한 사랑, 여기 나온다. 네 번째, 고유어의 한자어를 적절히 혼합하여, 여기에 고유어가 나와 있고 한자어가 적절하게 혼합되었대요.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고유어하고 한자어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 효과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뜻인데 과연 그런 게 있는가? 어디 살펴봅니다. 임과 만났을 때 제일 반갑다. 여기에 은유법 나왔다. 그 다음에 세속적 가치보다는 자연을 사랑한다. 고유어와 한자어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가지고 표현 효과를 높인다. 일어났습니다.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이미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화자가 지금 먼 산을 바라보고 있군요. 매,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한 잔 들고? 술을 한 잔 들고. 술을 한 잔 들고 이렇게 산을 바라본다는 건 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은 그리워하던 이미 온다고 하여 반가움이 이것보다 더하겠는가? 이미 찾아오는 일보다도 이게 더 반갑다는 겁니다. 그럼 이 1번은 벌써 틀렸네, 그죠? 답은 3번이군요. 이미 찾아오는 것은 세속적인 일 아닙니까? 그것보다 이 자연 구경, 자연 경치 구경,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 그게 더 좋아? 이랬으니까 자연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독해를 했는데도 답이 나오죠. 답이, 그죠? 그 뒤에 나오면 이제 그 종장에서 묘화하노라, 뭐 이제 우리가 완성시켜서 독해를 하게 되면 묘화, 그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김, 그거지요. 뭐 즐김. 은유법 없어요. 고유어
한자 적절한 혼합이라고? 여긴 한자가 거의 없습니다. 고유어 중심으로 되어 있지. 어디 이제 실전 문제로 넘어가서 좀 해봅시다. 다음 시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들, 시적 화자의 정서, 시적 화자의 정서라면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주제지 뭐, 주제, 그죠? 자, 주제 묻는 문제다. 그럼 워낙 시조는 짧으니까 그 세 줄 가지고 찾아내면 됩니다. 대처벌 붉은 고래 밤은어의 뜻 들으며 벼빈 그르해 개난어이 날이 난고 술릭자 채장사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이랬는데, 대처벌 붉은 골? 수식어 다 빼고 나니까 화자가 지금 골짜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중장에서는 벼빈 관용어 빼고 나니까 그르해 그랬으니까 그르 히읗까지가 채은이겠죠. 아니 이걸 화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니까 뭐 어떻더라는 겁니까? 별을 베어내었어? 가을거지가 끝났군요. 그랬는데 초장을 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대처 볼이 붉어가고 있고 밤이 뚝뚝 떨어지고 개는 나와서 기어다니고 이러고 있네요.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들 이것은 추수가 끝난 그런 무렵이니까 늦가을이네. 늦가을. 때는 늦가을. 골짜기와 그루터기는 농촌 들녘을 말하는 거겠죠. 늦가을 농촌 들녘. 그 늦가을 농촌 들녘을 바라보며 벼, 대초, 밤, 개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온통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벼만 거두어 들였어도 풍요로울 판인데 대초, 밤, 개 이런 것들이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거 아닙니까? 풍요에 보너스 풍요까지, 그야말로 늦가을 농촌 들녘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술릭자 채장사 돌아가니 아니 먹고 이리 술 한잔 마시겠다는 겁니다. 술 마시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걸까요? 흥에 취하겠다는 거죠. 뭐 흥에 취한다. 이게 흥취감이죠. 흥취감. 흥에 취한다. 이 작품 주제가 이거예요. 늦가을 농촌 들녘을 바라보며 늦가을 농촌 들녘의 풍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는 흥취감, 이거지. 주제를 물었으니까 흥취네. 흥취. 자, 이런 건 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출제되었던 거죠.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그런 비슷한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 잘 되죠. 저 요거 한번 살펴봤고요. 자, 또 뭐 2번 볼까요? 다음 시조의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작가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것도 역시 주제 묻는 문제겠네. 그러면 3단계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화자 앞에 놓여있는 상황, 그 속에서 갖게 되는 심리정서, 태도, 지향,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볼까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난다. 튀어놓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교화하노라. 응? 그거 애매모호하네? 도대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뭔지 모르겠네? 나무도 아니래요. 풀도 아니래. 곧기는 누가 그렇게 고드라고 시켰으며 속은 어찌하여 비어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묘사로 볼 때 우리가 추정하건대 대나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한다는 겁니다. 대나무.
물론 이 작품 전체를 안다면 뭐 당연히 내용을 알겠죠. 이 작품이 이제 윤선도 선생의 오우가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 다섯 벗, 이 다섯 벗이 초장에, 그러니까 그 1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벗이 몇인가 하니 하면서 송죽과 수석이라,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기 더욱 반갑고야. 이 작품이 모두 6수의 시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서장이 있고 그 뒤에 자기 벗으로 삼고 있는 그 자연적 대상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보면 뭐 당연히 대나무, 대나무겠구나 순서대로 노래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요것만 똥 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을 때는 우리가 추리를 해야 됩니다.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또 곶기는 무진장 곶고 속은 또 비어있고 이게 대나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대나무. 그렇습니다. 이 대나무가 벼럭커 사시에 푸르니, 사시에 푸르되, 사시에 푸르다는 것은 늘 푸르다는 거 아닙니까? 늘 푸르다면 그거 뭐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듀화한대요. 그를 듀화한대. 듀화. 소리 나는 대로 적었군요. 좋아한다 이런 뜻이겠죠. 좋아한다는 건 예찬이지 뭐, 예찬. 그래서 이 작품은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죠. 절개. 자, 어디 이번에는 4번 한번 볼까요? 다음 시조에서 엿보이는 정서는, 계속 정서 묻는 문제 나오는데 정서를 물었다면 주제 찾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제가.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동래산 제일봉에 낙낙장성 되야이셔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이랬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뭔가 찾아보니까 이 몸이네. 이 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몸이 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되고 싶은 대상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상황도 나오네요. 이 몸 앞에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백설만건곤, 이 백설은 흰 눈이겠고 만자가 철만자 아닙니까? 건자는 하늘건 땅건, 그러니까 흰 눈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메우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한겨울 속에서도 독야 청청하리라 이랬습니다. 한겨울 속에서도 화자는 한겨울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작품 자체의 내재적 관점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아니 뭐 이게 성산문 선생의 작품이고, 성산문, 이 성산문 선생은 성격이 아주 뭐 대쪽 같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사육신들, 생육신들이 세조 밑에서 근무를 해요. 관직 생활을 한다고.
왜냐면 아예 이 궁을 떠나버리게 되면 복수를 못하니까 세조 밑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서 녹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성산문 선생은 창고에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대요. 몇 월 며칠 날 받은 거, 몇 월 며칠 날 받은 거 해가지고 날짜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도 안 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산문 선생의 시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는 것가 비록의 풋셋 것인들 기 니따에 났다뇨 그랬는데 나는 그 고사리조차도 안 먹겠다. 세조가 주는 것이라면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여튼 제일 꼬장꼬장했고 어쨌든 단종 보기운동에 성산문 선생과 선상문 선생의 그 아버님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왜 그 김질이란 사람 있잖아. 김질? 이름 잘 지어야 돼. 김질 이렇게 지어놨더니 고자질을 했잖아.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성산문 선생하고 뭐 이제 다 이제 일이 발갑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세조가 와서 직접 막 고문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뭐 조금도 굽히지 않고 세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조한테 대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조가 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성산문 선생이 팔을 탁 자르고 막 그랬어요. 그 팔이 잘린 상태에서 또다시 고문을 가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데 이 허벅지하고 종아리 사이에다가 나무 끼고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고통스럽잖아. 근데 그 위에다가 대돌을 갖다가 올리는 거죠. 대돌, 디딤돌, 신발 같은 거 올려놓는 그런 큰 돌멩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막 세조를 똑바로 쳐다보고서는 대군 겨우 이것밖에 아니되옵니까? 한 장 더 올리시오. 막 정말 뭐 대단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세조가 이런 사람은 겁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뭐 너무나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사육신 중에서 이 성산문 선생 집안은 그야말로 멸문을 당했어요. 갓난아기까지 다 죽였다고요. 하여튼 그런 정도니까 이런 어떤 그 성산문 선생의 삶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작품이 이제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이겠죠. 이 몸 외제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누구라는 겁니까? 성산문 선생. 흰눈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그거는 성산문 선생의 입장에서는 수양대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조로 인정을 안 하니까 수양대군의 뭐 득세 또는 뭐 횡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은 뭘 지킬 거라는 겁니까?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수양대군의 횡포 또는 득세 속에서도 지키겠다는 절개, 절의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외제적 관점 우리가 노란색으로 해석한 걸 몰라도 뭐 답은 나오겠지요. 뭐 우울, 반항, 예찬, 절의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절의가 답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배경을 알면 더 좋다는 거죠. 시조는 이제 배경 지식을 알면 더 좋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시조 뭐 150편 독해 뭐 이런 것도 해볼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여력이 없네. 자, 그렇다면 5번 넘어가서 볼까요? 5번. 다음 시조들 중 창작 의도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이 창작 의도를 물었다면은 주제 다른 거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뭐 주제 찾으라면 찾으면 되지요, 뭐 그죠? 가나다라. 어디 볼까요?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 아니난고. 우리도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찾았네.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하리라. 만고상청이 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그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치지 말자면 뭐 하자는 소리입니까? 끊임없는 정진을 하자. 뭐 이런 뜻이지 뭐. 끊임없는 정진, 그죠? 끊임없는 정진을 하자, 이런 소리예요. 그치지 말고 끊임없는 정진. 근데 만약에 이 작품이 이황 선생의 도산 12곡이라는 걸 안다면 끊임없는 뭐 정진이냐? 학문 정진이냐까지 알게 되죠. 근데 그런 배경 지식을 알면 더 좋다는 것이지 꼭 알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몰라도 나오잖아요. 몰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도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나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튀어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뭐예요 이거는?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뭐예요? 어버이. 상황이 뭔데? 살아신제 이랬으니까 살아 계실 때 그 뜻이죠. 섬길 일난 다하여라. 그 섬길 일이 뭐겠습니까? 효도지 뭐. 효도. 어버이께 효도를 다하라 이런 내용이네요. 다 노래 삼긴 사람 씨름도 하도할시야. 일러다 못 일러 불러나 푸뒀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이 화자가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화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씨름을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이 수단을 이용하여 참거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노래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잠시나마 근심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 이런 거. 참 삶이 힘들고 또 지치고 이럴 때 노래방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뭐 코인방 가서 막 고래고래 노래 좀 부르고 나면 좀 풀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게 뭐 완전히 씨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잠깐 동안 잠시나마 좀 근심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 그걸 노래한 겁니다. 좀 벌써 다르죠?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뭔가 교훈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라를 한번 더 볼까요? 내해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의 아니면 좋지 말리.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삼긴 대로 하리라.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네요. 뭘 지키자고요? 하늘이 부여한 본성, 이 본성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따라 살아가자. 본성에 따르는 삶, 그거 아닙니까? 이것도 교훈적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 이 다가 좀 내용이 동떨어지구나. 그 내용을 알아야지 다른 내용을 찾는 거니까 독해가 이제 각각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은 쉬운 작품이니까 뒤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긴 글 속에서 나온 거 하나 더 해보죠. 7번 꼭 하나 더 해봅시다. 7번. 자, 7번을 딱 봤더니
다음 글에서 바리공주가 기역이라고 말한 이유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기역이 중간쯤에 있죠. 보통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는 그 밑줄 치고 이렇게 내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밑줄 친 부분이 들어있는 문장 시작 부분부터 끝까지만 딱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설화, 이야기, 응? 또는 뭐 소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좀 풍부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 읽어봅시다. 바리공주와 무장승은 천지로 장막을 삼고 일월로 등촉을 삼고 산수로 병풍을 삼고 금잔디로 요를 삼고 샛별로 요강 삼고 썩은 등걸로 원한 금침을 삼고 살림을 시작했다. 바리공주하고 이제 무장승이 살림을 차렸군요. 세월은 또 흘러서 바리공주는 마침내 아들 7을 낳아주었다. 바리공주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다고 했다. 부부의 정도 중하지만 부모님께 효행이 늦어지니 바삐 가야겠나이다. 이게 효행이 늦어지니까 가야겠대요.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 가야겠다네. 앞바다에 물구경을 하고 가서 무장승이 청했다. 물구경도 싫소. 효도해야 되니까. 뒷동산 꽃구경하고 가서 초경에 꿈을 꾸니 금관자가 부러져 베고 이경에 꿈을 꾸니 신관자가 부러져 베더이다. 양전마마가 승할 꿈이니 급히 가야겠소. 응? 양전마마가 부모인 모양이네. 공주니까 뭐 당연하겠죠? 양전마마 돌아가신 뒤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급히 가야겠다고 하는가? 승하하기 전에 급히 가서 효도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전에 효도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후회밖에 안 남는다. 이거 앞에서 했던 시조하고 비슷할 것 같네. 어버이 살아 신제 섬길일난 다해라 뭐 그런 거하고 관련되겠죠. 진짜 4번에 나오네요. 그죠? 어버이 살아 신제 섬길일난 다하여라.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지 않으면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효도와 관련된 시조거든요. 이렇게 다 효도와 관련된 시조면은 상황을 여러분들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상황을. 어디 한번 볼까요? 1번 어버이 자식 사이 한알 삼긴 지친이라. 지극히 친한 사이라는 겁니다. 부모 곧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냐? 오조도 반포랄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오조 까마귀 아닙니까? 오조도 반포를 한대. 그러면은 사람이면은 당연히 반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까마귀가 이제 자라면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준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오조 요게 이제 자식이겠고 반포하면은 요거는 봉양을 하는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를 봉양하는 거지.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 한다. 반포보험과 관련되는 거고. 2번 반중조홍감이 고하도 보이나다. 유죄 아니라도 부모직도 하다마난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흘러서라 하나이다. 여기는 반길이가 없대요. 반가워하실 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나는 서럽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이건 뭡니까?
부모님이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갖게 되는 한이거든. 이거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이건 뭐예요? 풍수지탄이지 풍수지탄? 풍수지탄.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탄식 그거 아닙니까? 풍수지탄. 그러니까 조금씩 상황이 다르죠.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내가 효도를 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슬퍼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거죠. 세 번째,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길하시니 부모 옷 아니시면 내 몸이 없을났다. 이 덕을 갚하려 하니 한알 가히 없으셨다. 부모님이 거기가 어버이겠죠? 아버님, 어머님, 부모라고 한번 묶어볼까요? 아버님, 어머님, 낳으시고 기르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양육을 해주셨네? 부모께서 양육을 해주셨어요. 은혜를 입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 덕을 갚하려 하니 갚하려 한다는 겁니다. 보은이지. 은혜에 보답하다. 보은. 부모님이 양육해 주신 것에 대한 보은 이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뭡니까?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그게 상황에 가장 잘 맞는다는 겁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상황이 이게 제일 잘 맞는다는 겁니다. 시조라고 하는 것이 워낙 시형이 작다 보니까 크게 이제 문제되는 것은 없죠. 문제되는 거 없어요. 처음 보는 작품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이제 그래봤자 문제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주제 묻는 문제면 대상, 상황은 있으면 찾고 없으면 안 찾고 대상, 상황, 심리정서, 태도, 지향 나타내는 그 부분을 자꾸 찾으면 됩니다. 금방 되는 사람도 있고 좀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순기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1, 2, 3, 4를 정리해 놓고 작품 올라가서 보면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시조를 어떻게 독해하는지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 주제 찾기와 순기태 거기에 대응하게 되면은 훨씬 더 독해를 잘할 수가 있다. 이걸 한번 배워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인문 특강 시간으로 진짜 순기태 있죠. 순기태. 비문학 독해에서 순기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공부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